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서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1월 24일 토익 시험 총평 파트 1과 3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간단히 파트 1, 3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알아야 될 어휘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hackers.co.kr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도 아주 게시판에 불이 났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라던가 선생님들의 무료 강의, 유용한 자료 이곳에 모두 다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난이도 어떠셨나요? 자, 오늘 시험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중 정도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 미워지시나요? 자, 오늘 시험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어려우려고 하면 사진 안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바글바글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물 풍경 사진이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어렵다 또는 ing인지 pp인지 잘 안 들리는 경우 또는 성우가 너무 발음을 뭉개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 시험에 비교해서 오늘의 파트 1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파트 3 같은 경우도 들리는 대로 정답이 착착착 이루어졌고 발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닥 오늘은 딱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그런 성우는 딱히 없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경우는요, 여러분, 사진의 유형을 조금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단 뭐 그날그날의 시험을 평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진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파트 1에서 사람 사진은 보통 5장, 사물 풍경 사진이 보통 1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교적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실내 사진, 실외 사진 각각 3장씩 반반 나왔습니다. 사무실, 아주 평이한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사진, 아니면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계약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응접실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 모여있는 공간, 뭐 음료수를 마시는 공간으로 많이 출연하는 그런 사진 중 하나죠. 자, 음식점의 주방, 음식점 그러면 비즈니스죠. 레스토랑에서의 주방의 모습 또는 우리 집에서 주방의 모습 둘 다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약간 콩글리시를 잘못 써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 사진에서는 건물 밖의 계단, 주차장, 교차로 차. 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6장의 사진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사진은 아마도 사람이 없는 외부 사진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다면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꼭 알아야 되는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정적이죠, 여러분. 이 사람 서 있어요. 이걸 가지고 repairing 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단 틀리지 않는 가장 맞는 것부터 그러면 서 있다. 그죠? 자, 그래서 standing. 근데 이걸 가지고 차 앞이면 in front of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근처에 라는 표현으로 standing by a vehicle, standing by a car. 그죠? 만약에 이게 트럭이라면 standing by a truck. 다 되겠죠? 사람이 서 있다. 자, 트렁크를 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 opening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들렸다면 the man is opening. 그러면 사람의 손은 열고 있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워내면서 또는 the man is removing 이런 단어거나 아니면 taking, 뭔가를 꺼내고 있다. 그죠? 또는 loading, 이런 단어 등등이 모두 다 이런 사진에서 오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동사일 겁니다. 자, standing by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writing 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가 노트북이면, 노트패드면
또는 그냥 document면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딘가 위에 글을 쓰고 있다 정도로 writing on a notepad, writing on a notebook, writing on a document 모두 다 정답이 되는 사진이 되겠죠? 자, 세 번째, walking away from 이런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는 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건물을 등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walking away from the building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람이 자전거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옆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walking away from the bicycles 또는 요즘 또 wreck이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walking away from the building, walking away from the bicycles 이런 식으로 통으로 외워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때는 뭔가 보고 있죠. 그죠? 들고 있다, 보고 있다 둘 다 될 수 있을 텐데 some people are, 그죠? looking at some documen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긴 지금 헬멧을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 adjusting helme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정답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헬멧을 쓴 상태, 안경 따위를 쓴 상태를 얘기할 때는 adjusting이 아니라 wearing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명사만 가지고 문제를 집중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on the countertop. 여러분들이 카운터라는 단어를 계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뭐 실수죠. counter는 계산대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table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리대를 카운터라고 하는데 그 위에 무언가 놓여져 있다 그럴 때 countertop. 그래서 전치사까지 묶어서 on the countertop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in the cabinet, 그죠? 뭔가 안에도 보이죠? 그래서 in the cupboard 또는 여기도 in the cabinet 이런 단어들도 잘 신경을 쓰셔서 on the countertop에 물건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뭔가 dinnerware, 뭔가 조리 도구라던가 utensils, 뭔가 키친타올 여러 가지 조리 도구들이 카운터탑에 놓여져 있다라고 쓸 때는 여기서 지금 전치사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무엇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be set 또는 be put 또는 be placed 정도가 모두 다 놓여져 있다. 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은 pedestrian crossing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교차로, 누가 봐도 교차로가 보이는데요. 보행도로, 보행교차로 라는 표현이 pedestrian crossing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사람들이 walking 하고 있겠죠? 또는 다르게 쓰면 crossing도 나쁘지 않고 또는 길 옆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looking 뭐 이런 표현. 맨날 토익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고 있다, 아니면 잡고 있다, 아니면 건너고 있다. 요거보다 좀 어려워지면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 악수를 하고 있다. 이런 동적인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대부분 이렇게 좀 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얘도 교차로라고 딱히 보이진 않지만 제가 저희 해커스 교재에서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횡하게 라인이 두 줄만 써 있어도 여기도 크로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차량은 주차가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Cars are parked in front of the building.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이쪽에서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럴 땐 바로 approaching pedestrian crossing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vehicle is approaching a pedestrian crossing. 그러면 교차로로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도 중이라고 제가 딱 박아놨고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미움을 덜 받기 위해서 중상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려웠죠? 막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파트 4는 뒤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파트 3까지는 굉장히 그냥 한 번 더 들려주는 것도 있었고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런 답을 읽어주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A, B, C, D, E, F, G, H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요. 파트 3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문제의 테마를 항상 이 정도 안에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문제 하나하나 다 다른 스토리이겠거니 라고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주제다, 직업이다, 장소다. 그 다음에 문제점, 걱정거리, 좋은 점, 특이사항 등등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떨 때는 3번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경우 하세요, 내가 할게요, 이따 할게요 이런 유형을 모두 다 통으로 묶어두셔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장의 패턴이 항상 똑같이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 과거 시점에 있었던 일 5년 전에 했었다, 10년 전에 했었다, 어제 있었다, 점심 먹기 전에 했었다, 너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뭐 했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을 과거 시점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 시제를 잘 못 듣지는 않는지 그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문의사항은 뭐냐면 뭔가 너무너무 자질구레한 걸 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일 갈 건데 너 그날 집에 있니? 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묻거나 그죠? 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다. 그 파일 어디 있죠? 폴더 어디 있죠? 뭐 이렇게 묻는 거. 이럴 때 뭘 묻냐? 그러면 묻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의사항 자체가 1번으로 나오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주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으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와 문의사항 이런 것들도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보는 문제 파트 3에서 3개 나왔기 때문에 파트 4에서 2개 나올 것이고 따옴표 있는 문제 파트 3에서 2개 나왔으니까 파트 4에서는 또 3개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쳐서 10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파트 3는 39문제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개수 세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고 내가 결국 몰라서 헷갈렸던 어휘가 뭐였는지 그래서 최근 시험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장소 관련 어휘에서 학생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어휘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수리, 뭔가 전기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안 들어와요. power,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electrician, 뭐 electrical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electric,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electrical company, 뭐 이런 회사인 것 같다. 뭐 남자가 저희 집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여자는 전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가 파트 2에 들어가면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를 그냥 잡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electrical, election 이런 말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파트 3니까 전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electrical company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또는 태양열판 요즘 거의 매달 나온 것 같아요. solar panel, solar panel을 인스톨 하는 회사가 있고 manufacturing 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망가졌어요. 그러면 또 테크니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어 하나는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lar panel. 왠지 조금 연관성이 있죠. 전기 관련된 것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제약회사 pharmaceutical company, pharmaceutical. 그 다음에 꽃가게 flower,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는 flower 그대로 들릴 것이고 아니면 조금 안 들리는 발음 floral arrangement, bouquet 뭐 이런 거. 그런 단어들로 여기가 꽃가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랜드스케이핑 서비스 그러면 조경이죠. 가드닝 관련된 어떤 어휘가 나올 때는 여기가 랜드스케이핑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추론해 보시는 문제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토익 일시 강사 이도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고사장에 패딩을 입고 갔는데 뭔가 입고 있기에는 되게 답답하고 벗고 있기엔 살짝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실 때 최대한 안에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시면 시험에 지장 없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토익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체적인 난이도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총평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무료 자료들이 이 hackers.co.kr 이 사이트 접속하시면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2024년 11월 24일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파트 2
그리고 파트 4 보셨을 때 중 그리고 중상 이 정도로 제가 난이도를 측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파트 2 중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의문사 의문문은 되게 직접적인 응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트 2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실 우회적인 응답 또는 회피형 응답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데 직접적인 응답이 꽤 많이 나와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의문사 의문문에는 긍정 또는 부정 표현으로 이 시작하는 응답들이 몇 가지 있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 들으시고 쉽게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 함정 유형, 저희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오답 함정 유형은 유사 발음, 반복 어휘, 그리고 연상 어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답 함정 유형만 잘 파악하시고 오답 소거법으로 하나만 제거하셔도 나머지 선택지 2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골라도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답 함정 유형 파악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평서문 4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보통은 2개에서 4개 정도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4개 정도 출제가 된 거면은 꽤 많이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자, 질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11문제 등장했고요. 우리 who, when, where, what, how many 그리고 why까지 골고루 2개에서 1개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의문사 의문문은 총 10가지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비동사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부터 시작해서 부정 의문문까지 다 1개 아니면 2개씩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평서문 4개까지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응답 유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저희 직접적인 응답이 나와서 난이도가 중이라고 측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하면은 우리 who 누구라고 했을 때는 부서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when, 언제냐 했을 때는 날짜 그리고 시간이 정답으로 언급이 되었고 where, 어디라고 했을 때는 장소가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why 하면은 왜 해서 이유를 설명할 때 because로 시작하면서 이유가 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how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로 해석하시고 응답은 방법이 제시가 되었고요. 여기에 how many라고 하면은 how many, 몇 개 해서 수량이 정답으로 언급이 되었고요. 우리 선택 의문문에는 A or B 해서 A 또는 B 이 둘 중에 하나가 다시 언급이 되면서 정답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의문문은 yes, no로 시작하면서 긍정 또는 부정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간접적인 응답도 6개 정도로 나왔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접적인 응답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가 이메일 보냈어. 아니면은 어디를 확인해봐. 아니면 나 말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 걔가 알 거야.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응답들이 꽤 많이 6개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묻기 응답도 있었는데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대묻기 표현. 우선은 질문 먼저 보시면은 How can I contact technical support? 이라고 해서 기술 지원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우리 how로 시작했으니까 원래는 방법을 정답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What do you have trouble with? 너 뭐에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이 사람한테 대묻고 있어요. 자, 이런 응답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이런 간접적인 응답, 대묻기에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평서문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질문부터 보시면 I can recommend a technician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기술자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내가 추천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응답 어떻게 나왔죠? I know someone already. 나 이미 아는 사람 있어. 추천 안 해줘도 돼. 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I already have one I like. 여기서의 one은 이 technician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 1명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추천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이 평서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평서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을 보시면 The meeting time should be pushed back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push back 이라는 표현은 뒤로 미루다 라고 해서 동의어로 또 여러분들 같이 아셔야 되는 게 delay 또는 postpone
그래서 무언가 뒤로 연기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the meeting time should be pushed back 이라고 해서 미팅 시간이 미뤄져야 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데 정답이 my schedule is flexible. 내 스케줄은 유연해. 그 말은 즉슨 미팅 시간 뒤로 미루는 거 상관없어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응답으로는 I can adjust my schedule. 나 내 스케줄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평서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Part 4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Part 4 난이도로 보시면은 일단 중상 정도로 측정을 했고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좀 어려운 어휘들이 몇 가지 등장했고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프레이징 표현들도 잘 이해를 하셨어야지만 내가 보는 것, 선택지에 나오는 것과 듣는 것, 지문이랑 조금 단어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패러프레이징 표현이라고 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우리 가장 어려워하시는 의도 파악 문제가 3개 정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각 자료 문제는 2개. 그래서 시각 자료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의도 파악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